이번 시간에는 반복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for and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프는 루프는 이제 반복 구문을 뜻하는데, 이 루프는 명령어 그룹을 어떤 횟수만큼 반복 실행, 반복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회 반복 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변수가 루프 내에서 새 값을 할당을 받습니다. 자, 루프에는 반복 횟수가 지정되는 for and 루프, 또 어떤 지정 조건이 만족할 때가 계속 반복하는 while and 루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and 루프와 while and 루프. while and 루프에는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for and 루프는 반복 횟수를 지정해 주게 된다. 먼저 for and 루프를 보면은 for 하고 and로 구성됩니다. 시작은 for로 하고 이제 마지막은 and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반복 횟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k가 f에서 시작을 해서 t까지 그리고 s 간격으로 반복을 해라. 그래서 k가 반복적으로 이제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하는 동안 명령어 그룹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보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k의 최종값까지 이를 때까지 이것이 이거보다 최종값보다 작으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더해져서 k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가 k 값이 이 최종값하고 같아지면 거짓이 돼서 이 그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가 빠져나와서 명령 그룹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루프의 인덱스 변수는 변수 k는 아무 변수 이름이와 상관이 없지만 주로 i, j, k, n, m 이렇게 변수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매트랩에서 ij는 복소수 표현을 복수 표현에 사용되므로 복소수를 사용할 때는 ij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복소수를 사용할 때는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고요. 처음 실행할 때는 k가 f이며 명령어 그룹을 실행한 후 두 번째 실행할 때는 k는 f 플러스 s가 되고요. k가 최종값 t에 초과하게 되면 명령어 그룹을 실행하지 않고 and 다음에 명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땡땡 2 땡땡 4다 그러면 k는 1에서 2를 더한 3, 그리고 3에서 다시 2를 더하면 5가 되죠. 그런데 4보다 커지니까 1과 3 두 번만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 횟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이 증강값 s를 증강값이라고 하는데, 이 증강값 s가 1과 같으면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 1 땡땡 4는 m 1 땡땡 1 땡땡 4, 이렇게 증강값이 1일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증강값이 엄수가 될 때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기값을 작게 해서 감소해서 최종값이 제일 작은 값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값인 vi가 최종값인 vf와 같으면 단 한 번만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f는 t보다 크고 s는 0보다 크거나, 아니면 f가 t보다 작고 s가 0보다 작거나 이면 루프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f가 t하고 같으면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거죠. 루프 인덱스 k가 f부터 시작해서 루프를 돌 때마다 s씩 증가하며, 그때마다 최종값 t보다 큰지 작은지 검사해서 k가 t보다 크면 루프를 종료합니다. 마지막에 실행할 때는 k 값은 t와 같거나 t보다 작게 됩니다. 포문에는 k 값
값의 벡터로 지정된 특정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에서 k는 5, 3, 8, 4, 2 이런 식으로 이제 k 값을 할당할 수 있고요. k 값이 루프 내에서 다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k 값이 루프 내에서 다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루프가 끝나면 루프 인덱스 변수 k의 값은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값입니다. 포문에서 최종 값과 비교할 때 값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해서 n까지 모든 홀수의 합, 곱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홀수의 합과 곱을 구하는. 자, 먼저 입력을 받고요. 최종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최종 숫자를 입력을 받고 i는 1. 네.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입력받은 숫자까지 해서 구해주는데 2를 더하니까 1, 3, 5, 7, 9 해서 홀수죠. 그래서 홀수에 대한 것을 다 더해주고 다 더해주고요.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해서 뭐 하는 거죠. 자, 한번 이것도 열어서 n은 input 최종 숫자를 입력하시오. 자, 일단은 이제 그 초기 그 합은 0이고요. 초기 값을 정의를 내려주고요. 곱은 1이라고 합시다. 그다음 포 i가 1부터 2씩 증가해서 n까지. 자, 이게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고 sum에다가 플러스 i. 그 sum의 초기값은 0이 먼저 들어오고 있죠. 0이 들어오고 i를 1을 넣은 다음에 그 값이 더해져서 또 계속 루프를 돌아가면서 sum이 더해지게 됩니다. 프로덕트 곱하기는 프로덕트 곱하기 i 이게 되죠. and print f는 1부터 더 %d까지의 모든 홀수들의 합은 %d 이다. and sum.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입력받은 최종 숫자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sum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fprint f 1부터 자, 이것을 카피를 할게요. 복사 붙이기 하고 까지 홀수의 곱은 이것이고요. 이때 sum 대신에 product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fprint f 마지막으로 더해진 홀수는 %d 이다. n i.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봅시다. 뭐라고 저장할까요?
자, 이그젠플 포루프 이렇게 할까요? 포루프. 자, 이그젠플 포루프로 전환하고요. 이걸 실행을 하면 최종 숫자를 자 10을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하니까 10을 입력을 받았고요. 10까지 홀수의 합은 25, 홀수의 곱은 945, 그리고 더해진 홀수는 마지막 더해진 홀수는 9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 앤드 구문에 대해서 예제를 해봤습니다. 자, 포 앤드 구문의 이제 두 번째인데 n의 계승, 우리 팩토리얼이라 그러죠. 팩토리얼. 그래서 n의 계승을 그래서 n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1, 2, 3을 다 곱해주는 거, 5다 1, 2, 3, 4, 5를 다 곱해주는 게 팩토리얼인데 그 팩토리얼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i가 1 땡땡 n까지 해서 f는 곱하기 i가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f를 먼저 초기화, 이걸 이제 초기화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의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for and가 반복 구문이 되겠죠. for and가 반복 구문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if, else, and가 사용이 됐네요. 그죠? if, else, and 구문도 사용이 됐네요. 자, if, else. 만약에 그러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수가 입력됐다. 그래서 양수를 입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줘라.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짜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for and 구문이고요. 그리고 함수도 여러분들이 예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펑션, 그래서 펑션을 해서 그 펑션을 만들어서 펑션을 실행시키는 것까지, 자, 이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짜서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해볼까요, 같이? 자, 이것도 포가 있고요. 이제 포, 이게 먼저 보면 벡터 v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소 중에서 양수이면 3이나 5 또는 자, 3이나 5 또는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원소는 2를 곱하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5보다 큰 원소는 세제곱을 하는 프로그램을 스크립트 파일로 작성하십시오. 네. 일단은 3하고 5로 나누어서 원소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 3의 배수 또 5의 배수는 2를 곱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면 그것의 음수이면서 5보다 큰 경우,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5보다 큰 경우는 세제곱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코드를 짜볼까요? v는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v는 5 콤마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17 마이너스 3 8 0 마이너스 7 12 15 20 마이너스 6 4 2 마이너스 2 16 이렇게 되고요. 자, n은 length v, 자,
그래서 for k는 1에서 n까지 if v가 k가 0보다 크거나 또는 그 몫이 k를 3으로 나눠줘서 그 몫이 0하고 같은 거 또는 그 v k를 5하고 나눠줘서 그 몫이 0하고 같은 거인 경우는 v k 꼴 2를 곱해서 자기 자신에다가 1을 곱해줘라. 그리고 else if 그리고 k가 0보다 작거나 v k가 else if 여기 v k가 -5보다 큰 경우는 k에다가 그 자리에 3승을 해줘라. 그리고 end가 하나 더 있죠. end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V를 한번 볼까요? 자, V를 보면 여기는 V를 보면 이게 10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17 그대로고 여기는 27 그죠? 여기는 8 그대로, 0 그대로, 7 그대로, 여기가 24, 여기가 30, 40. 네. 그래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구문, 여기서는 이제 for and 구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복 구문 중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while and loop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while and loop는 반복 실행이 필요하지만 반복 횟수를 미리 모르는 경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while loop에는 루프가 시작될 때 반복 횟수가 지정되지 않는 대신에 조건식이 들어간다. 조건식이 들어가서 만족할 때까지 루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while 다음에 이렇게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for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하지만 딱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for문과 달리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고 조건식에 만족할 때까지 그 구문을 이어져 가는데, 주의할 점은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것이 그 무한 루프를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만족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반복. 이게 이제 그런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잘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강제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while 루프의 조건식이 만족되면 while과 and 사이의 명령 그룹을 실행시킨 후에 조건식으로 돌아가서 조건식이 만족 여부를 다시 체크하고요.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으면 않으면 end를 뛰어넘어서 루프를 이제 종료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while and 루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while 조건이 적어도 하나의 변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while 명령어를 수행할 때 조건식에 포함된 변수는 while 명령어 이전에 미리 값을 할당받은 상태여야 한다. 자, 수행할 때 조건식에 포함된 변수. 네네네. 네. 이게 무슨, 여기 보시면, 루프의 적용례인데, while 루프의 m이 7보다 작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m은 앞에 뭐라도 할당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의되지 않은 m이 뭔지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미리 뭐라도 할당이 돼 있어야지 이거에 비교해서 루프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조건식의 변수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while과 and 사이의 명령어에서
새로운 값을 할당받아서 while 명령어 안에 조건식이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루프는 조건식은 거짓을 만들 수 없으므로 무한 루프를 돌게 되어 루프를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 그죠? 자, 이렇게 m을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을 재정의를 해서 m이 만약에 1이다. 그럼 1 곱하기 2 해서 m이 2가 돼서 2를 비교를 하고요. 또 2가 되면 4, 4가 비교가 되고 하다가 어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할당이 되는 거와 그리고 m이 이렇게 증가돼서 이 조건식을 거짓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넣어줘야지 루프가 무한 루프를 돌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무한 루프의 예의가 있습니다. m equal 8은 while m이 0하고 같지 않다. 그러고 나서 m을 정의를 내려는데 이게 0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지금 8, 5,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0과 같은 값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 자, while 루프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명령어 그룹을 반복 수행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while 루프는 for 루프로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for 루프로 구현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while 루프가 n이 1이다. 그래서 이것이 5가 아닌 이게 5가 아니냐, 5가 아니다 라는 거죠. 5가 아니다. 아니면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5가 아니면 5면 그죠? 5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5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5가 딱 되는 순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빠져나오는 1에서 4까지 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죠. 됐건 그렇고요. while과 for루프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EPS가 1이다. 그리고 n은 0이다. 그래서 1 플러스 EPS가 1보다 크냐? 그런데 EPS는 어떻게 되냐면 EPS에다가 나누기 2예요. 나누기 2. 그러면 이게 1이 들어오면 이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그리고 여기 0이니까 n은 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은 지금 무한 루프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EPS가 1입니다. 지금 이제 while 루프가 무한 루프가 될 것 같아요. 자, n은 0입니다. 그 while 루프가 1 플러스 EPS인데 지금 현재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만족해요. 그리고 EPS에 2를 나눠주죠. 1에서 2를 나눠주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다시 돌아가면 1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이제 1 더하기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
그리고 또 들어오는데 EPS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8분의 1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EPS가 줄어들어요. 화일 루프가 돌아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EPS는 0보다 항상 크죠. 1 플러스 EPS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아마 무한 반복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AND 이렇게 하고 아니네요. EPS 곱하기 2. 잠깐만요. 네, 그래서 EPS가 이렇게 원래 EPS가 네, 이 값이긴 하죠, 그죠? 이것이 0이 되면 자, n은 몇 번 들어왔었죠? n. 자, n이 53번 들어왔습니다. 53번. 이 n이 지금 53번 돌아가면 루프가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53번 돌아가면 루프가 n을 네네. 네. 자, 이게 지금 1 플러스 EPS니까 EPS 값이 0이 되면 1은 1보다 크냐? 크지 않죠. 이게 0이니까 1하고 1은 같아지죠. 그럴 때 루프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EPS가 얼마만큼 작아져야지 이게 0에 가까우냐? 이것이 2.2204 곱하기 10의 16승, 마이너스 16승이 되면 0으로 프로그램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몇 번 이 루프를 돌았냐면 53번을 돌았습니다. 53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for 루프를 1에서 1000까지 1000 루프를 도는 거예요. 네, 1000 루프는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EPS를 계산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뭐 화일 루프하고 for 루프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고,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를 빠지게 되는 경우를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브레이크 키를 조합해서 누름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를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누르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화일 루프, for 루프와 화일 루프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 for 루프랑 비교를 해보시면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화일 루프에 for 루프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K를 초기화하는 거죠. K를 조건식에 들어가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그 변수를 곱하기든 더하기든 증가시킵니다. 매 횟수 어떤 반복 조건문이 맞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포문에는 그게 없어요. 포문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n을 초기화를 하죠. 그리고 n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구문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 화일 루프에는 그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일러 급수를 이제 표현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계산하고 그걸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십시오. 익스포넨셜 x를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에 무한대를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x는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3승에서 무한대까지 더해주면 이 익스포넨셜 x하고 이 항등식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x를 받을 것이 x는 입력을 받고요. n이 1에서부터 an은 1, s는 an인데 여기 자, an은 an이 뭐죠? 자, an이 이거네요. 그죠? 자, an이 이 뒤에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100이다 그러면은 x 100 x승 그 다음에 팩토리얼 100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죠. 이 값이 뭐보다 클 때까지 이걸 조건을 만족하냐면 0.0001보다 크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크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이게 n이 30보다 커지면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 n은 이렇게 처음에 n은 1이었는데 그죠? 1승이죠. 1승 n이 1승 n이죠. n이 1이죠. 여기 1 이게 첫 번째 요 1 값인데 이게 이제 점점 증가해서 쭉 하다가 이 값이 0.0001보다 작아지면 그리고 n이 30보다 커지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루프를 빠져나오라 라고 출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x를 입력하시오. n은 1이고요. an은 1이고요. s는 일단은 an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while은 abs. 자, an이 음수일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취해줘서 그 절대값이 0.001보다 클 때 또 n이 30보다 작을 때는 루프를 계속 반복해라. 그래서 an은 x의 n승 나누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 함수로 들어 있습니다. s는 s 플러스 an, n은 n 플러스 1. and 만약에 n이 30하고 같으면 디스플레이 해주는데 자 30개보다 많은 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30보다 큰 30보다 크면 많은 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현재까지 30개까지만 했단 얘기죠. 자, else 그렇지 않으면 fprint f 해서 익스포넨셜의 %f는 %f다. x f print f n 사용된 항의 개수는
%i 개이다.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그 x값, 그죠? x값은 이것을 항등식 계산해 봤더니 얼마이더라를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걸 일단 저장을 뭐라고 하냐면 expOx 자, 입력을 받아볼까요? 만약 2라고 입력을 하면 익스포넨셜의 2는 7.389045 같고요. 자, 그리고 21은 21을 하면 30개보다 많은 항이 필요하다. 30개보다 많은 네네네. 자, 이게 그 x가 x가 익스포넨셜에 21이 들어가죠. x가 익스포넨셜에 21이 들어가면 이게 항의 개수가 지금 항의 개수가 30개까지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30개 이상의 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면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입력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게 지금 엔드 값이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만족해야지게 되는데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30개 되기 전에 아까 우리 이게 30개 되기 전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30개 이상의 항이 필요하다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첩 루프와 중첩 조건문인데 이런 루프 구문을 중첩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포문을 이렇게 두 개 중첩에 사용하고 루프를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돌아가고 또 이게 바깥에서 또 돌아가는 이런 중첩 루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 루프를 사용해서 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받아서 중첩 루프를 하나 그리고 두 개 돌려서 이렇게 행의 개수를 행과 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인데 브레이크 명령어는 for와 while 루프 안에 있으면 루프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고 루프 바깥에 다음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즉 브레이크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의 횟수가 정해진 값을 초과하거나 수치상 오차가 정해진 값보다 작아지면 루프를 자동 종료하게 하는 것이죠. 브레이크 명령어가 중첩된 루프 내에 있다면 브레이크가 포함된 루프만 중지되고요. 브레이크 명령어가 스크립트 파일이나 함수 파일 안에서 for 루프나 while 루프 바깥에 있으면 해당 위치의 스크립트 파일이나 함수 파일을 실행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함수 파일로 전달된 데이터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 명령어로 함수 파일의 실행을 중지할 수도 있고요. continue 명령어는 포문과 while 루프 안에서 사용되면서 현재 반복 수행 중인 과정에서 중지하고 루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이 continue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루프의 마지막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루프의 end 명령어로 바로 건너뛴 후에
다시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자가 어떤 수를 입력을 하면 1부터 그 수까지 센 후 다음 반복 횟수로 묻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십시오.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n이 0하고 같거나 또는 음수가 입력이 되면 브레이크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실행이 돼서 i가 1에서부터 n까지를 다 세워주고요. 네, 잠시만요. 이게 뭐죠? 쓰는 네, 퍼지는 이제 실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 스테이트를 1에서 1까지 하는데 만약에 i가 n보다 작으면 잠시 멈추면서 printf bb end 네, i를 보여주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반복하였습니다. 몇 번 반복하였습니다. 나오고 다시 실행을 하는 거죠. 반복 횟수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는 0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실행하네요. 네. 자, 0이 입력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합니다. 네, 0이 입력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실행되도록 되겠습니다. 0이 입력해야지만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종료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ile 1하고 n은 인풋을 받는데 반복 횟수를 입력하시오 하고 이것은 100보다 작다. 100보다 작다. 자, 만약에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if f print f 하고 한 칸 내려고요. 한 칸 내리는 거죠. 내리고 브레이크를 한다. 브레이크는 멈추는 프로그램 멈춰라. 그리고 f print 그렇지 않으면 쭉 다음에 띄우고 내리고 print f 번호를 자, 번호는 이제 번호를 이제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거죠. 번호는 i에서 i가 1에서부터 n까지 f print f 해서 그 번호를 자 ed i 자, 그렇게 하고 번호를 이제 만약에 i가 n보다 작으면
이게 실행하는 동안 n보다 항상 작겠죠. 잠시 멈춰라. f 프린트 f 그 다음에 b end 뒤에 d번 반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파일 루프라고 저장할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이걸 5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게 보이나요? 자, 5, 방금 5라고 하면 이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네. 자,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빼버리면 이게 없는 경우는 자, 여기다 5를 입력을 해주면요. 차이가 없는데? 이게 왜 오지? 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0을 해주면 다시 0을 해주면 네, 0을 해주면 이 루프가 종료가 되면서 반복을 하네요. 그렇죠? 네. 다시 실행 0 바로 나오죠. 제가 아까 몇 번 실행을 해서 그런가? 다시 실행을 해주면 0을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응용 예시 중에 회절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용하는 그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자, 이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난번에 회절 무늬를 만든 거고요. 이게 파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파장으로 입력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파장의 세 가지 파장을 입력받아서 그 각각 입력받은 파장에 대해서 그래프를 색깔이 다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문과 루프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응용 예제, 광 기술과 관련된 그런 응용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